서울 전세 대기업 다니는 윤 부장 바로 접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창구를 열었는데요. 안개 속 같은 시장의 맥락을 짚어보고 여러분의 계좌의 수익의 길을 터드리겠습니다. 자, 윤 부장의 증권 창구 경제 만능 치트키 이광수 명지대 겸임 교수와 함께 힘차게 문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으로는 많이 뵀지만은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 따뜻한 정보가 들어올 것 같은. 네. 열심히 왜 얼굴 노력하겠습니다. 빨개지세요? 칭찬에 부끄러움 탓입니까? 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 또 순풍이네요. 네. 네. 계속 또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네. 이제 코스피 지수가 4,400을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 일종의 여의도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1분기에 잘하면 5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주식으로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주식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정말 5천 가까이 근접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지수가 2,500, 3,000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이 넘는 것도 사실은 상상하기 좀 힘들었고 4,000을 넘어서 지금 5,000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상전이 벽해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실적 개선 증가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에 기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수 특히 이제 대형주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주식이 화랑인 때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늘 하시던데 어떤 분들이 소외받는 겁니까? 이렇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 투자를 한 1,500만 명 정도 하니까 모두 다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속내를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산 분위별로 평균적으로 보면 자산이 많은 5분위는요. 평균적으로 주식을 7,700만 원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1분위는요. 7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이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결실 내지 자산 시장의 상승이 모두에게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나 주식 투자해 그래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계좌에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주식이 70% 80% 올랐는데 80만 원 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베네수엘라 사태 영향 있겠죠? 오히려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소요라든가 국지적 분쟁 같은 게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사건이 됐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문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오히려 미치고 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오히려 이런 어떤 정치적 불안감이 있으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오히려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미국의 증시가 오히려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모든 뉴스들 그리고 이슈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걱정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계속 고환율을 가는데 1,500원, 1,600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환율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과거 오랫동안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오르는데 주식시장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상관관계의 어떤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한국의 주식시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슈라든지 뉴스, 경제 상황이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에 뭐 코스닥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쵸.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도 이런 추세는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분야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오르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살 때 쉽게 말해서 큰 주식을 삽니다. 큰 주식이라 하면은 대형주요. 이제 대형주들. 쉽게 말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지 이렇게 막 공부해갖고 뭐 작은 주식을 사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대형주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상대적으로는 상승률이 낮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 뭐 정책의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의 투자 뭐 확대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 회복되고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지켜볼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 2910님께서 이광수 교수님 대형주 랠리의 그늘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는 깨어날까요? 유유하셨는데. 네.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그분한테는 금방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개인도 매도세가 많고 외국인도 파는 세가 더 강하다 그러던데 네.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향방은 어떨까? 외국인이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의 IB들이 한국 주식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망도 하는 걸 보면 외국인이 그러니까 길게 보면 뭐 매일매일은 좀 다르겠지만 계속 보면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좀 의미 있게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들어가면서 지수를 크게 올린 시장이 대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전 유사한 움직임이 한국에도 보여요. 그래서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잘하신다는 소문이. 누가 그랬습니까? 근데 항상 또 개인이 살 때는 외인은 팔고 예. 외국인이 살 때는 또 개인들은 팔고 예, 그런 반대되는 현상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부장님 그걸 매일매일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런 흐름은 누적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꼭 보실 게 뭐냐면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돼요. 모두 다 사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를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유심하게 보시는데 네. 의미가 없다. 누적적으로 과연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느냐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매일매일 보시면서 뭐 오늘 외국인이 샀네 오늘 개인이 팔았네 그런 것들은 의미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저도 눈에 불을 켜고 매일매일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텀을 두고 그런 흐름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분기별로 보고 있어요. 분기별 너무 수치가. 크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월별로 사실 최근같이 좀 긴 흐름을 볼 때는 분기별로 외국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보긴 하지만 누적적으로 의미 있게 보는 수치는 네. 한 분기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1월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한국 주식을 좀 엄청나게라는 표현을 뺄게요. 일단 주식을 팔면서 지수가 좀 안 좋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말들이 많았냐면 월간으로 보니까 어떤 말들이 많았냐면 외국인들이 드디어 한국 시장을 나간다. 그러면서 막 또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에서 판 사람이 많아요. 그런 공포가 조성이 되면 무섭죠. 그렇죠. 근데 12월에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더 호흡을 길게 해서 누적적으로 보시라. 도대체 외국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무지한 질문입니다만은 너무나 궁금해서. 그거는 통계치로 나옵니다. 통계치를 네, 봐라. 그렇습니다. 네. 증권거래소 가시면 한국거래소 가시면 통계를 수채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누적 매수 네. 현황, 순매수 이런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올해 국내 증시를 주도할 종목들은 어떤 걸 눈여겨봐야 할까요? 아주 단순한 그 접근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오르는 주식이요. 그게 시장을 일단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한 5일간 무려 20% 올랐어요. 20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18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일단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AI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I 관련돼서 반도체도 있고 AI 관련된 전력 관련 인프라 그런 주가 이제 시장을 일단 주도하고요. 그게 시장을 주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일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래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못 오른 주식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그런 주식들이 따라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9964님께서 노후가 걱정되는 5060 세대에게 2026년 주식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 한 가지만 꼽는다면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한국 주식이 오른다. 그리고 이 추세는 금방 꺾이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수에 한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투자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 네네. ETF에 투자하시면서 지수에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항상 이렇게 바르게 올라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중간에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좀 어떤 개인은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종의 분할 매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지금은 일단 확률적으로 보면 상승할 날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계획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그러니까 주가에 반응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사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른 건 또 너무 올라 보여서 네.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들도 이제 접근하기엔 조금 무서운. 부장님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어떤 네. 말씀이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는 미래에 하는 겁니다. 투자는 미래에 한다. 과거나 현재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올랐다고 그래서 투자하지 않아야지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 갔을 때 많이 올랐다고 다 팔았는데 벌써 1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5만 원 갔을 때를 또 기억하면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는 과거에 하는 게 아니다. 과거에 하는 게 과거 생각을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보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굳이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AI 반도체라든지 AI 분야에서 아직까지 두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주가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고평가가 된 주식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실적을 감안하면 너무 부담을 안 가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을 가장 잘 반영해 준 이 문자가 아닌가 싶은데 5988님께서 저는 2023년 7월에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몇 달 생활비로 주식을 처음 해봤는데 지금 매도도 못하고 2년 반 계속 물려있다고 하시면서 왜 주식은 제가 사면 하락하고 팔고 나면 오를까요? 그건 주식 시장의 문제는 아니고 투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원칙을 좀 지키실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는 어쨌든 미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데 예측의 가장 큰 문제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죠. 그래서 예측은 무조건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측은 살 때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고 난 뒤에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대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지면 많이 빠지면 팔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데.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요. 팔면 안 돼요. 주가가 오르면 팔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오를 때 또 이거 또 근데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하죠. 주가가 빠지면 오래 갖고 있고 오르면 금방 팔아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빠지면 예측해요. 아 여기서 더 빠지겠어? 갖고 있어야지. 아니요. 주가가 빠지면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파셔야 돼요. 네. 이걸 손절매라고 하고 주가가 오르면요. 갖고 있는 겁니다. 왜 팝니까?
이걸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10년 버틴 적이 있거든요. 쭉 빠져서. 네. 그건 버틴 게 버틴 거 아니에요? 네, 버틴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점인데 빠질 때 버티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면 적절한 수준 이상을 빠지면 파셔야 돼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투자에 대한 그런 원칙을 지키셔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말을 들으신 거는 오해입니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제 이광수 교수님과 만나는 윤 부장의 증권 창구 애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맞습니다. 밑줄 쫙 치는 거는 이제 투자는 미래에 하는 맞습니다. 거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이 주식 대중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죠? 대중화. 우리가 함께 투자해야 모두 다 좋아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의 편차가 너무 크다. 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고 더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질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고 함께 하면서 좀 같이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는데 같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 빈부격차의 해소가 가능하다. 내 가계소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걸 가장 잘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80년대부터 주식 대중화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식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워지거든요. 대한민국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초입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네.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은 집 사는 것보다 훨씬 접근, 진입하기는 훨씬 더요. 편한 그렇죠. 부담이 덜하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진입의 장벽도 크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의 흥미로운 지점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요. 성별, 나이, 지역, 학력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분명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냐면 그건 뭔지 거시경제 환경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미 작년처럼. 그렇죠. 지난해 그 상황을 보여줬고 올해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여쭈면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뀐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에 좀 우호적인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근데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만 금리의 인하폭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2%포인트 이상씩 내릴 수 있느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럼 금리 인하는 되지만 인하폭이 제한돼 있어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면 미국보다도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게 이루어질 때는 특히 이머징 시장의 주식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김원장 기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저는 국장만 한다 그러니까 네. 약간 비읍 너무 애국심만 가진 것 같다고 그러던데 저 그래서 약간 미국 시장에 관심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올해는 국장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고요. 저는 그게 애국심을 떠나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좋아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투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 수익률이 훨씬 좋다. 그리고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7048님께서 20대 사회초년생인데 여유 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시다고 그래서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는 뭘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많이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적은 종목. 1,000만 원이시니까 한 개나 두 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세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만약 주식의 경험이 적으시다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주도주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주도주와 대장주는 달라요. 대장주는 그냥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말하고 네. 주도주는 시장을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움직이는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처음에 주식을 투자하시고 금액이 적을 때는 막 10종목씩 20종목씩 사요.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계셨다면 100만 원씩 사는 거죠. 그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또 이광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윤부장의 증권 창구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 또 추첨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요. 윤 부장의 주식창구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뵙죠.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